지금은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조금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귤 가지고 이제 효소를 시험을 해볼까 하는데요. 귤은 언제 먹어요? 어느 때? 지금 겨울. 왜 먹어요? 계절에 과일이 있으면 계절에 먹어요. 그게 이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이제 거기에 있어요. 뭔가 하게 되면 생물로서는 비타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현상은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예방 차원으로 먹느냐 아니면 감기가 걸렸을 때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귤을 보게 되면 이제 껍질이 있을 거고 알맹이, 가육이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을 먹는 것을 뭐 먹어요? 알맹이, 가육을 먹잖아요. 그죠?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는 되는데 감기가 걸렸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가육 자체가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걸리고 기침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콧물도 나오고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기침도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 예방한다고 감기가 풀어낸다고 그래서 먹다가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기침이 더 많이 나고 콧물이 더 많이 증상이 더 일어나죠. 그래서 원래 이제 감기에 귤을 먹는 것은 껍질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피라고 하죠. 껍질을. 근데 이것이 요즘에 농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약재로 쓰려고 하게 되면 껍질을 3년을 묵혀야 돼요. 3년요? 네. 그냥 해가지고 다려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농약이라든가 그뿐만 아니라 껍질의 성분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먹게 되면 효능이 제대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한약재로 주로 썼던 것이 이제 진피라고 하는데 진피는 3년 이상을 말려놓은 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리게 되면 이제 창고에다가 아니면 그 약재에 넣는 망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곰팡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털어내고 그러면 또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말리고 이런 과정들을 한 3번 정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이게 오래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한약재로 봤을 때에 말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말리더라도 음지에 말려야 되는 재료가 있고 양지에 말려야 되는 재료가 또한 이런 부분은 이제 법재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당귀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담가놓으면 이게 기름이 떠는 것, 기름이 떠거든요. 기름을 뜬 것을 버려야지만 후통이 안 일어나서요. 그래서 이런 법재. 그러니까 감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불에 끝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해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법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쌀뜨물에 담아야 될 것이 있고 말려야 되는데 음지에 말려야 될 것이 있고 양지에 말려야 될 것이 있고 아까 불에 끝을 내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볶아야 되는 것이 있고 덮어야 되는 것이 있고 덮는다 볶는다를 잘 몰라요 사람들. 뭐가 볶는다는지 뭐가 덮는다 녹차를 보게 되면 녹차 만들 때 덮는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유념이 필요하죠. 이게 비비는 게 유념이래요. 그 유념을 하게 되면 그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또 말려지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잘 말려졌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상처를 내면서도 그 잘 말려서 있어야지만 따뜻한 물 보실 때 오랫동안 감겨 있어야 돼요. 팍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5, 6번 우려 먹어도 그 맛과 그 향을 유지가 되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거기다 모양만 내거든요. 집에서 후라이팬에다가 그 볶는 거예요. 덮는 게 아니라. 네. 깨는 볶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볶는 것은 한꺼번에 그냥
그 수분을 날리면서 끝까지 한 번에 다 고소한 맛까지 나게 하는 것을 볶는다고 해요. 덮는다고 하는 것은 덮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익히는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에 익혀온 것을 갖다가 다시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수분을 날려요. 그러면 멈춰요. 그걸 갖다가 비벼요. 그러고 나서 또 풀어요. 이렇게 풀어내고 또 다시 덮어요. 이 과정들. 그러면 이 과정들을 하는 것이 홍삼을 그렇게 하잖아요. 구중구포. 이 원리들이 이제 덮는 개념이다.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찜통에다가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가마솥에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일반 사람들은 이제 잘 몰라요. 이게 덮는 건지, 볶는 건지. 대부분 이제 그걸 하는 거 전부 다 덮는다고 얘기를 용어를 붙이는 게 많아요. 네. 아마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개념은 어디로 사계절의 원리로 본다고 하게 되면 한절기의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한절기. 그죠?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한절기에 넘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게 가을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한절기. 이런 개념하고 사계절 원리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시래기 있잖아요. 시래기 말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래요. 저기 미시령에서 말리는 건 뭐예요? 고기로. 황태. 네. 그런 원리가 여기에 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수축 작용. 그러니까 추워지게 되면 오므라들게 되고, 또 따뜻해지게 되면 펴지게 되고, 이런 작용을 해야지만 맛이 뛰어나고 성분이 바뀌어지는 원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원리. 그러면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오늘 귤을 할 건데, 귤이라고 하게 되면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같이 발효를 시키게 되면 성분이 껍질처럼 좋은 상태가 만들어져요. 음양 자체가 하나가 되는. 이게 껍질은 양이고 알맹이는 음이잖아요. 그죠? 이거 갖다가 발효시킴으로써 중성화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가 언제든지 먹어도 예방 차원이든 아니면 바로 감기에 걸렸을 때 먹어도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그건 쪼개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기에서 한 번만 자를 거예요.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잘라줘야지만 제대로 나와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결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결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똑같이 만들었는데도 향과 맛, 색, 질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또한 오늘도 보게 되면 안 채울 거예요. 재료를. 그러면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은 이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표본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용기의 70% 정도만 재료를 채워야 돼요. 그럼 30% 공간이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발효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발효가 시작되면 이게 서서서 내려가야 돼요. 재료가. 내려가면서 나중에 완전히 내려갔을 때에는 재료가 30% 남아있고 공간이 70%가 돼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바뀌어지면서 발효가 되면 가스가 나오잖아요. 가스가 나오는데 힘이 점점 세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뚜껑을 이렇게 열어요. 그러면 미리 열어놓게 되면 향이 다 날아가요. 그런데 이 서서히 압력되는 시간에 의해서 열리게 되면 그 향과 색이 유지가 돼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자연의 원리에서 거의 맞춰지는 것이 가장 영양소가 좋고 효능도 뛰어나고 색도 유지하고 맛도 유지하는데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귤을 갖다가 색깔과 향을 살리기 위해서 설탕을 뭐를 쓰냐면 흰 설탕을 사용합니다. 이걸 황설탕 하게 되면 색도 죽어버리고 향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에 따라서 그게 백설탕을, 그러니까 흰설탕을 써야 할 재료가 있고 황설탕을 써야 되는 재료가 있고 하는 큰 두 분류에 나누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과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발효기간이 굉장히 빨라요. 수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발효기간이 2개월 정도, 2개월 내지 3개월, 2~3개월 정도가 되고, 또 빨리 먹을 수가 있어요. 숙성은 6개월 이상. 이게 최소로 6개월 정도 숙성을 시켜야지만 먹을 수 있다. 그 대신 오래 놔둘수록 보관만 잘한다면 더 뛰어난 효소가 만들어진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효능이 많이 빨리 나타나려면 숙성을 오래 시킬수록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에 따라서 채취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재료에 따라서 썰어야 될지 썰지 말아야 될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피 조직에 따라서, 조직에 따라서 세게 버무려야 되고 약하게 버무려야 되고 버무리지 말아야 되고 하루가 또 나오게 되고, 또 흰설탕을 써야 될지 황설탕을 써야 될지 나오게 되고, 발효기간도 여기에 맞춰서 2~3개월 걸리는 것이 있고 3~4개월 걸리는 것이 있고 5~6개월 걸리는 것이 있고 7~8개월 걸리는 것이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게 버무리게 되면 상처가 나서 향이 다 날아가게 되고 탁해지게 되고, 이런 부분적인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알고 kok에 맞춰서 하는 것이 기본 원리고, 그것이 기술 습득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다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내식으로 바꿔버린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 배웠던 근본적인 부분하고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럴 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배울 때는 확실히 배우러 왔으니까 빼놓고 완전히 이것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이것을 만들어내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응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